안녕하세요. 식물 다양성의 보존 사례와 피해 사례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아시나요? 생물 다양성이란 대체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 세 수준으로 나뉘는 것으로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계층 구조의 어느 수준에서나 그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보존하고자 하는 단위에 따라 융통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길이기에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 자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어느 요소들과 그들 간의 유기적인 구조를 보존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보도할 김나영 리포터입니다.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할 상황,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주목할 주제는 박쥐인데요. 이것만 들으면 박쥐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쥐는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중 하나가 초음파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옆에 사진을 보시면 박쥐가 날면서 발산하는 초음파가 다른 물체나 먹이에 부딪혔다가 오기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맹인용 지팡이나 장갑에 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장점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유빈 리포터가 생물 다양성의 피해 사례에 대해 전해준다고 합니다. 김유빈 리포터! 네, 생물 다양성 피해 사례에 대해 보도할 김유빈 리포터입니다. 여러 가지의 피해 사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바로 야생벌 개체수의 감소입니다. 주로 야생벌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살충제를 뿌린 지역에서 야생벌 개체수가 최소 20%가 감소하였으며 일부 특정 벌의 종류 같은 경우는 45%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꿀벌은 소량의 살충제로도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살충제는 벌의 수분 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만 2009년 38마리였던 꿀벌이 10년 동안 13마리로 총 25마리가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꿀벌의 감소와 생물 다양성이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식량 65%가 꿀벌의 수분작용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꿀벌의 생존은 곧 인류 생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곧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벌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 2006년 우리나라의 꿀 생산량은 2003년에 비해 35%나 감소하였고 지구상의 약 3분의 1의 식물은 곤충의 수분 활동을 통해 열매를 생산하는 풍매아이며 풍매아의 80%가 꿀벌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꿀벌의 감소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진다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벌의 집단 폐사로 인해 매년 많은 벌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김유빈 리포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상현 리포터가 전해주는 생물 다양성 보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현 리포터! 네, 생물 다양성 보존 사례에 대해 보도할 심상현 리포터입니다. 최근 다양한 곳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감돌고기는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으로 금강과 만경강 일부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대전의 기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기도 한 감돌고기 복원 사업이 대전 지역에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감돌고기는 다른 물고기의 산란장에 알을 낳는 게 특징인데 그 대상 어류인 꺽지가 있고 물이 맑은 유등천 상류에 감돌고기 1,500마리가 방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감돌고기는 2017년 1,500마리, 2020년 500마리에 이어 올해 1,500마리를 방류하는 등 3년 연속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방류된 감돌고기는 하름다람쥐, 희끼도롱뇽과 함께 대전의 생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대종으로 분류된 생물입니다.
이렇게 대전 지역 멸종 위기종 살리기 사업은 감돌고기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생태계가 맑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멸종 위기종이 멸종되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심성현 리포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다연 리포터가 생물 다양성 보존 방법에 대해 알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생물 다양성 보존 방법에 대해 보도할 금다연 리포터입니다. 앞서 생물 다양성의 피해 사례에 대해 들으셨을 건데요. 그러한 피해들을 줄이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을 국가별로 체결하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멸종 위기종 보호, 단편화된 서식지 연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 환경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금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실생활 사례, 피해 사례, 보존 방법과 보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뉴스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생물 다양성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혜인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당분간 정상적인 뉴스 송출은 어렵게 됐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는 향후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